안녕하세요. 사바 브로드캐스터 스타라이트 천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늘 3월 8일 금요일 10시입니다. 사바 오버마스터러지 점성술 방송에서는요.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님의 사바 오버마스터러지 점성술 방송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님에 대한 칼럼 유튜브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오늘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님의 프레지던트님의 사바 오버마스터러지 점성술 방송을 먼저 보겠습니다.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께서 말이죠. 제가 2019년도 새 연하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말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에서부터 새 연하장, 새해가 되면 말이죠. 연하장을 보내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말이죠. 로얄 패밀리 분들에게 연하장 답장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답장을 받은 겁니다. 친필 사인을 해서요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굉장히 자유스러운 모습이죠. 친필 사인을 해서 말이죠. 이렇게 친필 사인. 친필 사인을 해서 저에게 프랑스의 마크롱 프레지던트 님께서 말이죠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프랑스 마크롱 프레지던트 님에게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은 말이죠.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께 사바 오버마스터러지의 영문 성명학을 보겠습니다. (2017년 5월)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께서 말이죠. 프랑스 제25대 대통령임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바 오버마스터러지 점성술에 점괘를 해서 먼저 한번 카드 점성술로 말이죠. 사바 오버마스터러지 카드 점성술로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프레지던트님의 점괘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를 모두 선택했는데 오늘 카드가 굉장히 좋은 점괘가 많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말이죠, 프랑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친필 사인은 말이죠, 친필 사인 연하장, 재산적 가치가 말이죠, 재산적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10억엔의 재산적 가치라는 감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성명, 영문 성명학을 보겠습니다. 영문 성명학에서는 말이죠, 대단히 고급스럽고 귀한 가문에 탄생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레지던트님께서는 말이죠, 바로 의사 말이죠, 의사 패밀리 가족의 고급스러운 가문으로 나타납니다. 의사 가문요. 그래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레지던트님께서의 선조들은 처음에는 어떤 바다에서부터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가 있죠, 선박 회사 같은 거 말이죠. 그러한 선박 회사를 선조들께서 운영했던 그런 배경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초신용술로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선조들은 재산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선조들의 노력으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레지던트님의 가문에는 대부호의 탄탄한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레지던트님과 선조들은 말이죠, 투자에도 말이죠, 대단히 밝았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투자를 매우 잘하셨고요. 대지나 토지 또는 부동산, 증권, 채권, 서류 등의 투자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믿음이 깊은 가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레지던트님께서 말이죠,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힘도 말이죠, 그런 믿음에서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죠. 또 다른 해석이 또 나타나는데요, 해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설계한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건축 설계에도 말이죠, 대단히 깊은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나타나고요,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투자도 그쪽으로 많이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요. 상명학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가문의 바람대로 최고의 의사가 된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레지던트님께서 본인의 대저택에서 편안한 행복을 갖는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최고의 의사, 최고의 재산가에 등장한다 하고, 영문 성명학이 말이죠, 선조들의 바램을 이렇게 장명해 놓았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레지던트님의 사바 오바마 아스트롤로지 영문 성명학에서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레지던트님의 영문 성명학에서는요, 가문에서의 최고의 바람은 의사로서 최고의 권위에 오르기를 바란다 하는 영문 성명학에서 해석됩니다. 사바 사주 점성술에서는요, 이미 프랑스를 통치할 대통령님이 된다는 사주가 나타나 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레지던트님은 좋은 운도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바 오바마 스톨레지 4주점 성수를 보겠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레지던트님의 4주점 성수입니다. 1977년 12월 21일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탄생하신 걸로요.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레지던트님의 사바 오바마 스톨레지 4주점 성수라서는요. 큰 재상가가 되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난다. 신하들의 축복과 경배를 받는다. 하고 영문 점성술과 사주 점성술의 조화가 대단히 잘 이루어집니다. 사주하고 성명하고 말이죠. 잘 맞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말이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은 미국에서도 말이죠. 그 서방 영문 점성술에서도 최고의 가문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조화로운 사주 점성술과 영문 점성술입니다. 그리고 브리지트 마크롱 퍼스트레이디님과의 궁합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브리지트 마크롱 퍼스트레이디님과의 좋은 내조와 궁합으로 프랑스 프레지던트의 좋은 운명이 함께 왔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궁합이 가장 잘 맞아서 말이죠. 또 프랑스 마크롱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님의 그런 사주 점성술과 영문 점성술의 조화를 잘 맞췄다고 힘을 또 잘 보탰다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굉장한 재산이 함께 옵니다. 신에게 경배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브리지트 마크롱 퍼스트레이디님이 사주를 잠시 보고 가면요 이렇게 해석됩니다. 1954년 4월 13일 탄생하셨는데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거대한 권력의 선박에 승선하게 합니다. 대저택에서 행복을 갖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브리지트 마크롱 퍼스트레이디님의 내조가 대단한 힘을 발휘하셨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죠.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레지던트님과의 브리지트 마크롱 퍼스트레이디님과의 한 24세 연상이죠. 24세 연상이신데요. 이 궁합이 말이죠. 대단히 좋습니다. 궁합이 다른 어떠한 분을 만나서도 말이죠. 이렇게 좋은 궁합은 없을 것입니다. 브리지트 마크롱 퍼스트레이디님의 사주를 검색하면서 잠시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바 오바마 스톨레지 점성술의 점괘에서도 말이죠.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스타라이트 전 본인은 말이죠. 되도록이면은 점성술을 보면서 말이죠. 기사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사를 보면 말이죠. 오히려 사바 오바마 스톨레지 점성술의 점괘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사를 보지 않고요.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주만 찾아서 있죠. 사주만 이렇게 놓고 거의 초심령술이나 사바 오바마 스톨레지 카드 점성술로 보는 것이죠.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레지던트님과 말이죠. 브리지트 마크롱 퍼스트레이디님과의 궁합과 사주는 말이죠.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레지던트님의 영문 성명학과 사주 점성술과 대단히 좋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대단히 잘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바 오바마 스톨레지 카드 점성술을 보겠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레지던트님의 사주 점성술은요. 어느 곳에서도 좋은 자기를 가질 수 있는 운이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과 애정운, 사랑의 운도 매우 좋습니다. 좋은 직장을 항상 가질 수 있고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항상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의 재물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탄생되어야 합니다. 기술 대장장의 장인 불의신, 공예가 조각가 금속 야금 불의신이다. 브리지트 마크롱 퍼스트레이디님은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다른 신들과 다르게 자력으로 크게 성장한 노력형의 신이다.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서 파생된 여신의 이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신들의 어머니, 하늘의 여주인, 여신들의 왕, 지구의 어머니 라인은 스스로 태어난 자 등으로 불렸다. 지혜의 신, 지식과 학문, 과학, 언어, 서기의 여신이다. 토티의 여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로젠트님은 말이죠, 과학적인 천문학적인 지성을 겸비한 매우 미래가 밝은 운명입니다. 브리지트 마크롱 퍼스트레이디님과 가장 조화가 잘 맞는 운명적인 매우 좋은 궁합의 운입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로젠트님의 바이오리듬은 100%입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로젠트님은 말이죠, 성장기에서부터 말이죠, 매우 좋은 바이오리듬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대단히 너그럽고 말이죠, 좋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곳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말이죠, 매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애정호는 말이죠, 브리지트 마크롱 퍼스트레이디님과의 궁합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죠, 매우 좋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로젠트님이 성장기에나 학창 시절에서도 말이죠,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운도 말이죠, 대단히 건강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로젠트님의 계절은 말이죠, 여름과 가을이 매우 좋습니다. 여름에는 모든 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고 가을에는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로젝트님의 미래 예견은 말이죠, 프랑스를 조금 더 과학화된 첨단화된 프랑스로 만들어서 미래에는 가장 훌륭한 프랑스 프로젝트님으로 역사 속에 남을 것입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프로젝트님의 사바오마 아스트로지 점성술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번에는 칼럼 인터뷰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칼럼 인터뷰 시간입니다. 칼럼 인터뷰 시간 말이죠,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님에 대한 칼럼 인터뷰 시간인데요, 2011년 12월 17일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말이죠, 장성택이 권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죠. 장성택이 북한 권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택으로서는 뼈아픈 실수 3가지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실수는 말이죠, 자신을 너무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너무 믿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 말이죠, 자신을 숙청했던 과거의 뼈아픈 과거를
대갚아 주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섣불른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김정은 국무위원 장보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북한 노동당과 북한 군부에서 말이죠. 군부 내에서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바 TV 브로드캐스트 스타라디전 본인은 말이죠. 이미 북한 내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북관계 예의주시하고 있던 그 시기에 말이죠. 2013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 내부에서 장성택이 북한 권력을 둘러싸고 어떠한 반란의 움직임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쿠데타의 움직임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스탈라이트는 본인은 말이죠. 그러한 이상 징후를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징후죠. 2013년 12월 11일 말이죠. 북한의 장성택이 사망한 날이죠. 2013년 11월 12일이죠. 사망은 2013년 12월 12일 하루 전날에 말이죠. 사바 TV 브로드캐스트 스타라이트전 본인은 말이죠. 다음 블로그에 말이죠. 이렇게 게재해 놓았던 바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의 동해상에 나타난 녹색의 드라곤 용의 모습을 보았던 경험을 게재했었죠. 북한 내부에 일어날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말이죠. 예견하고 게재했던 것입니다. 녹색이 비치려는 용의 모습은 말이죠. 2013년 12월 10일경에부터 등장했어요. 북한과 그때 제가 2013년 12월경에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서 거주할 때였어요. 그때 말이죠. 소래산에서도 대단히 이상 징후를 목격했죠. 그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북한 내에서도 말이죠. 계속해서 이상한 반란 쿠데타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찌 알았냐면 말이죠. 북한 내의 동해상과 그 강원도 쪽에 가까운 동해상에서 말이죠. 거대한 용의 기운을 봤어요. 용의 기운인데 말이죠. 그 용의 기운은 어떠한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말이죠. 용의 기운도 말이죠. 좋은 용의 기운이 있고 또 좋지 않은 용의 기운도 있는데 말이죠. 좋지 않은 용의 기운도 있는데 말이죠. 그 용의 기운은 어떠한 용의 기운이냐면 말이죠. 탄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용의 기운이었어요. 탄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용의 기운이었고요. 그 용의 기운은 두 번째로 좋은 기운이었어요. 최상의 좋은 기운이었지만 조금은 두 번째 2인자의 기운이다라는 걸 알았죠. 아무튼 그러한 용의 기운은 2인자의 용의 기운 중에서도 그렇게 거대한 용의 기운은 처음 봤어요. 대단히 좋았어요. 대단히 신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러한 북한 내부에 일어날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예견하고 게재했던 것입니다. 그 용의 기운의 빛은 말이죠. 소울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녹색이 빛을 내는 소울의 기운입니다. 바로 영혼의 기운이죠. 그 용의 모습은 말이죠. 2013년 12월 10일경에부터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라이트 전 본인은 말이죠. 저러한 기운으로 보아서 북한 내부에 어떠한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동해상에 이렇게 퍼졌죠. 마치 그 용의 기운이 말이죠. 어떻게 보였냐면요. 태양빛에서 이탈되어 나온 코로나의 형상과도 같고요. 오로라의 형상과 같습니다. 코로나와 오로라의 형상과 같았는데요. 굉장히 신비스러웠어요. 코로나와 오로라는 말이죠. 바로 지구상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기운은요, 소울이라는 기운입니다. 소울이라는 기운이죠. 그래서 초신영술 기법으로 그렇게 보았죠. 그래서 그러한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요. 그 사건은 말이죠. 그 사건의 주인공은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과 장성택에게 둘러싼 좋지 않은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바TV 브로드캐스팅에서 말이죠. 방송하는 사바 오버마 스토리 정성구 방송에서도 말이죠. 사용하는 점성술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초지명술이나 소울에 대한 해석도 말이죠. 그리고 곧이어 말이죠. 탄생보다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탄생보다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 이유는 말이죠. 며칠 뒤에 바로 그 김여정 부부장이 장성택에게 잡혀서 마치 1970년대식의 대한민국 수사반장에서 취조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조실 연상케 하는 곳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장성택에게 잡혀서 좀 다소 높은 천장에 1970년대식 취조실이었는데요. 높은 곳이었어요. 천장은 높았어요. 천장은 높았고 그 취조실에 그 조명 있죠. 조명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전구가 가운데 하나 달린 조명 있죠. 그런 조명이었고 거기에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장성택에게 잡혀서 다소 높은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묶여서 말이죠. 이렇게 묶여서 천장에 매달려 있었는데요. 그 묶인 모습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말이죠. 그 여성들이 한복을 착용할 적에 있죠. 여성들이 한복을 착용할 적에 속에다가 입는 흰색 속치마 있죠. 속옷이죠. 속치마. 상하이가 같은 흰색의 속치마를 입고 있었고요. 비단으로 된 속치마죠. 하얀 버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묶여있는 모습도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사극에서나 볼 수 있었던 높은 가문의 아씨로 출연하는 연기자의 모습과 좀 같았어요. 그러한 모습을 볼 적에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님은 수면을 취하던 중에 새벽에 장성택에게서 붙잡혀왔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 흰색의 피단천으로 뒤로 이렇게 포승을 당해서 말이죠. 천장에 매달려 있었는데요. 그 모습도 말이죠. 입에도 말이죠. 흰색의 하얀 비단천으로 제갈을 이렇게 물려서 말이죠. 묶었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흰색 천으로 묶어서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모습을 처음 봤죠. 사극에서도 그런 모습은 없었죠. 처음 봤어요.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하지 못하게 해놨던 것이죠. 그래서 장성택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느냐면 말이죠. 포박을 당해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옆에서 취조용 의자를 놓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서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은 우롱하면서 취조를 하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경도 이렇게 올렸고요. 가끔 손톱 끝을 바라보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어딜 가나 나랑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말이죠. 장성택이 이러한 이야기로 봐서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을 장성택이 자신의 두 번째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말이죠. 장성택은 김여정을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자신의 힘은 더욱 막강하게 되고 말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대 세습이 돼서 권력을 잡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을 아내로 맞이하면 자신의 편도 되고 자신의 힘도 되고 그렇게 하면 북한의 권력을 장성택이 완전하게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장성택은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북한 군부와 노동당을 자신의 세력으로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장성택은 말이죠. 이미 자신의 세력이 북한 군부와 노동당을 모두 장악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바TV 브로드캐스팅 스타라이트는 본인은 말이죠. 대북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말이죠. 북한 내에서는 김시성이 성씨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심용수의 기법으로 말이죠. 북한 내에서는 말이죠. 북한 국민들이 김시성의 성씨로 바뀌는 것을 생소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너무 김시성 씨의 권력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향수에도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성택이 잘못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의 2인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2인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택은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남편으로 북한 내에서 노동당 서열 2위에 있었지만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눈밖에 나서 직위를 파면당했던 전례가 있어요. 장성택은 말이죠. 자신이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머리를 숙이고 와신 상담했습니다. 머리를 숙인 척 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장성택은 말이죠. 김경희의 힘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시 복직을 시키게 되었죠. 그렇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속내는 말이죠, 사실 장성택을 믿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대 세습에 안착하면 장성택의 모습을 지켜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말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대 세습에 관한 직무도 속히 볼 수 있도록 서둘렀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말이죠,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011년 5월 20일에서 27일 7일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되죠. 방중하게 되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의 마지막 중국의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에 말이죠, 중국을 방문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운을 초심용수를 보았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말이죠, 후진타오 당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말이죠, 되돌아오는 길에 고개를 이렇게 가로저었어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무언가 중국에서 자신의 의도했던 생각과 맞지 않는 듯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7개월 뒤죠. 7개월 뒤에 2011년 12월 17일을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을 방중한 지 7개월 만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말이죠, 자신의 사망기일이 거의 다 되어 간다는 것을 이미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대 세습을 서둘렀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말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과 김정철 위원장과 말이죠, 자신의 가족에게 유엔에서도 이미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변화, 북한의 개방 개혁을 표방했던 유엔을 지시했던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스탈라이트 본인이 말이죠, 초심용수의 기법으로 말이죠. 2009년부터 말이죠, 대북 관계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서 기록했던 초심용술 기법에 말이죠, 데이터에 나타난 그래프는 말이죠, 수학 공식의 답처럼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대북 관계에 예의주시하면서 말이죠, 스타라이트는 본인이
암기하고 숙지했던 그런 대북 관계에서의 그런 내용들 말이죠. 기록했던 내용들을 초신용 수의 기법의 그 데이터에 기록하면서 말이죠. 나타난 그래프는 말이죠. 수학 공식의 답처럼 말이죠.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이 사망하는 기일도 이미 예견했다는 것.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사후에서는 자신의 아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3대 세습에 안착해서 그 다음에 강경정치를 해서라도 자신을 따르게 해서 북한을 개방개혁해서 제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변화를 해서 통일 한반도를 이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젊은 시절에 이룩하지 못했던 그 뼈저리게 느꼈던 한을 사후 세계로 가기 전에 말이죠. 사망하기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유언으로라도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야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에 말이죠. 대북 관계에 대한 칼럼을 게재하면서 스탈라이트 전 본인이 예견했던 것입니다. 2013년 12월 10일경에 말이죠. 초신용수의 기법으로 보았던 김여정 부부장 말이죠. 원치 않았던 장성택과의 애증관계에서 장성택의 사망의 이유는 확연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말이죠. 장성택이 사망할 운명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뒤에는 초신용수의 기법을 봤던 경험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장성택은 말이죠. 사바TV 스탈라이트 전이 초신용수를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간혹 말이죠. 스탈라이트 전 본인에게도 교신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장성택이 말이죠. 스탈라이트 전 본인은 장성택의 교신을 잘 받지 않으려고 했죠. 잘 받지 않았어요. 스탈라이트 전 본인을 말이죠. 장성택은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스탈라이트 전 본인에게 말이죠. 교신을 보내는 코드는 말이죠. 장성택의 노동당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잘 받지 않았습니다. 스탈라이트 전 본인은 말이죠. 그 시기에 유행했던 곡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붙여서 말이죠. 장성택에게 장갑 스타일이라고 했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장례식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여정 부부장을 보고서 놀랐어요. 조금 놀랐죠. 왜 놀랐냐면 말이죠. 어디에선가 많이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김시성씨 여성들 중에 가장 많이 보는 사람도 있죠. 키는 적당하고 말이죠. 저 얼굴 갸름하면서 김시성씨들 중에 그런 스타일 생김새들이 많아요. 그래서 옷을 많이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기억을 계속 생각해서 원인을 해석해보니까 말이죠. 거기에 있었습니다. 김시성 씨들이 김혜정 부부장하고 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시성 씨들 중에 가장 많이 닮은 얼굴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2012년 7월경부터 말이죠. 2012년이 됐죠. 이제 2012년이 돼서 7월경부터 김여정 부부장과 텔레파시 교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신을 했죠. 교신을 하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말이죠. 스타라이트전 본인은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과 교신할 적에 이렇게 보냈어요. 커피 믹스 향기 있죠? 커피 믹스 향기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커피 향을 맡은 다음에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답신이 왔어요. 그러면서 서로 교신을 했습니다. 서로 좋은 친구처럼 편안하게 교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이버상에서는 말이죠. 교신상에서는 친구처럼 해서 말이죠. 그냥 편안하게 존대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님이 말이죠. 몇 년 뒤에는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나 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김여정 부부장님이 대한민국에 방문을 하고 그 뒤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방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년 뒤에는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방문하게 되면 꼭 스타라이트 전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교신했어요.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했죠. 스타라이트 전 본인도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님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통일 한반도가 되면 남과 북의 통일 한반도가 이룩되면 스타라이트 전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스타라이트 전 본인도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님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말이죠. 스타라이트 전과 김여정 부부장님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말이죠. 스타라이트전 본인이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에게 교신으로 애칭을 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8일 말이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김여정 부부장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방문했던 것이죠. 약속을 지켜줬던 것입니다. 김여정 부부장님과 말이죠.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정말 보고 싶었던 김여정 부부장님 말이죠. TV 화면에서 말이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리는 그날까지 말이죠. 계속해서 봤죠. 볼 수 있었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님 말이죠. 다시 대한민국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북한으로 귀국했습니다. 떠나갔죠. 김여정 부부장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떠나가면서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생활상 보고서 말이죠. 나에게 편지 보내주세요.